벌써 2015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IDC 위클리 뉴스도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다사다난했던 국제개발협력의 2015년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크게 이슈가 되었던 소식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2015 연말결산 ODA 5대 뉴스, 지금부터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로 정리한 뉴스는 OECD 닷 평가팀이 한국 ODA 동료 검토 중간 점검을 실시한 소식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s를 시행하기에 앞서 한국 국제개발 협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지난 11월 3일에 OECD 닷 평가팀에 의한 중기 검토가 실시되었습니다. OECD 닷의 평가 결과는 지난 3년간 정부의 동료 검토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주요 ODA 추진기관인 국무조정실, 외교부, 기획재정부, 한국국제협력단, 수출입은행이 효과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고 실제 각 기관의 협력이 증진되었으며 원조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과 원조 투명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시민사회는 정부의 이행 현황과 그 성과를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ODA 와치와 글로벌 발전연구원의 점검 결과 정부는 동료 검토의 총 28개 권고사항 중 당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21개에 대해서만 추진과제를 수립,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의 경우 추진과제가 거의 실행되지 못했고 지난 2010년 정부가 내세운 ODA 규모를 GNI 대비 0.25%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실패하면서 성과가 가장 미진한 부분으로 꼽혔습니다. ODA 와치와 글로벌 발전연구원은 한국 국제개발 협력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논평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두 번째로 정리한 뉴스는 난민 사태입니다. 보트 피플이라 불렸던 해상에 고립된 로힝야 난민 사태와 지중해를 넘어 유럽으로 유입된 아프리카 난민 사태, 시리아 난민 사태 등 올 한 해 동안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터키 해변에서 3살 남자아이 아일란 쿠르디의 시신이 발견되어 난민 사태의 심각성이 확산되었는데요. 차가운 해변에서 마치 잠을 자고 있는 듯 엎드린 채로 발견된 아이의 모습이 각종 웹사이트와 SNS에 알려지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난민 수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비밀리에 난민 추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잡음이 많았는데요. 아일란 쿠르디의 소식에 전 세계가 안타까워하자 영국과 캐나다, 호주에서도 난민 수용을 확정하면서 난민 사태가 조금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좀 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올까요? 세 번째 뉴스는 지난 11월 13일에 있었던 파리 테러 사건입니다. 프랑스 주 경기장과 광장, 레스토랑, 공연장 등 폭탄과 총기 난사로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테러였죠. 129명이 사망하고 352명의 부상자를 낸 테러에 프랑스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파리 테러 사흘 후 터키 안탈리아에서 이틀간 G20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각국 정상들은 테러 척결에 대한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범한 G20 정상회의에서 정치적 의제를 논의하고 특별 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각국 정상들은 테러는 어떠한 종교, 국적, 문명, 민족 집단과도 연결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테러와의 싸움이 각국의 우선 과제라며 유엔을 중심으로 테러리스트 활동을 예방, 억제할 것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정보 교환과 테러리스트의 자산 동결을 위한 협력, 테러 자금의 흐름을 끊을 것을 중요시했는데요. 새해에는 부디 이런 비극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개발 협력의 날 기념 행사 개최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25일에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가 이날을 개발 원조의 날로 지정하고 일주일간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었는데요. 사실 11월 25일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닷새 가입한 날이자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 기념 행사는 개발협력 포럼을 시작으로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과 기획 전시회가 열렸고 ODA의 산실인 코이카를 일반에 공개하는 이른바 오픈하우스도 진행되었습니다. 각종 포럼과 워크숍의 주제는 역시나 SDGs의 중장기 전략 수립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새천년 개발 목표가 종료되고 2016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어떻게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해서 효과적인 이행을 할 수 있을지가 핵심 이슈였습니다. 아직 개발 원조의 날로 공식적인 승인을 받은 상태는 아니지만 앞으로 더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념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뉴스는 제70차 유엔 총회 개막입니다. 포스트 2015 선언에서는 새천년 개발 목표를 보강하여 2016년부터 우리가 또다시 노력해 나가야 할 여러 가지 목표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것이 올 한 해 동안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지속가능발전 목표 SDGs죠. SDGs는 이번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정식 채택되어 2030년까지 이행해야 할 공동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도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한국의 성공적인 농촌개발 전략인 새마을 운동을 신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 발전시켜서 개도국의 농촌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개도국 소녀들을 위해 보건, 교육 ODA 사업인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을 내년에 공식 출범시키고 향후 5년간 2억 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유엔 70주년 평화 안보 인권 분야의 향후 행로를 주제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상 처음 총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는 것을 비롯해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취임 후에 첫 방문을 했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10년 만에 방문하는 등 사상 처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총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ODA 5대 뉴스를 정리해봤는데요. 한 해를 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2015년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좀 더 특별한 한 해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기쁜 소식만 전해드리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ODA 웹TV 길주혜였습니다.